공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윤나겸 세무사님 기억나시죠? 소송 가야죠. 공빠님 마음에 드는데 한 1억 줘야지? 너무 행복하니까. 그때 세무사님 통해서 우리가 노후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시니어 주택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직접 짓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남편분을 뵙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노후에 살 좋은 집을 만드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홈플릭스라는 회사예요. 아, 넷플릭스가 아니라 홈플릭스. 맞습니다. 넷플릭스에는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주거 시장에는 맨날 그 다양하지 못한 것들만 많이 나올까?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봐야겠다.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벤처기업 중에 한 5% 정도 될 거예요. 매칭 펀드에 성공을 받아서 투자를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대주택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빠TV를 보게 됐어요. 시니어 주택이 뭐지? 하고 봤는데 임대주택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되게 유망한 사업이라고 봐서 일단 공부를 시작했고,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살고 싶은 집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송파구 방해동에 땅을 마련하고, 강남 3구 네, 송파구 방이동에 땅이 있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실버타운을 지을 땅이. 주변에서 좀 말리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 뭐 시니어 해본 적 있어? 왜 갑자기 시니어에 꽂혀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부동산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좀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시작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고, 공부하려고 이번에 박람회에 나갔고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이제 수요자 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니까 프롭테크 포럼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보기 좋은 넓은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 사무총장님이 저희 공빠TV에 꼭 프롭테크 포럼 이야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프롭테크 포럼 말씀드렸습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낀 건, 지금의 시니어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 속에 있던 어르신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구가 되게 구체적이고, 제가 개발했던 임대주택들은 청년 위주의 사업들이어서 되게 돈에 민감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존에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했고, 무엇보다 입지. 내가 사는 동네가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고, 다만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니어타운을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까 청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시니어 주택은 시니어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공채님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의구심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만 한 건 아니고요. 90% 가까이 저희 고객이 시니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은퇴자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건물 지어서 임대 받으시는 거, 타운하우스, 또 전원주택까지. 결국 저희가 시니어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니어와의 소통만 잘할 수 있다면 이제 시니어 임대주택도 충분히 저희는 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시니어 주택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는 50세대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실버타운들은 100세대 이상이고 보통 200세대, 300세대 되는데 50세대 정도 지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입지가 외곽으로 가면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수지가 맞는 거고요. 도심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기존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실속 있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프라이빗하게 있고자 하는 사람들한텐 50세대 이해가 맞구나 라는 걸 일본의 사코주, 그 사례를 보면서 확인했고요. 일본의 도쿄 부동산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한 20여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보고,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시니어들이 원하는 게 이런 형태 아닐까? 원래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내가 쓰던 서비스 그대로 받으면서 별도의 추가 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주거 커뮤니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땐 일본의 사코주가 좀 해볼 만한 타입이라고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니어타운은 삼성이라든지 최근에는 롯데 그리고 여러 대기업체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를 하고 계시잖아요. 벤처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대기업은 주로 공산품처럼 찍어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건 잘하지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건 사실 그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맞춤 정장과도 같은 이제 소비자의 수요를 담은 주택은 어느 정도의 이제 중소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좀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의 시작은 땅이죠. 뭐 누구한테 투자 받아서 돈을 받으면 땅을 사서 하겠다가 아니고, 철저한 나름의 전략 가운데 토지를 확보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는지는 앞으로 공빠TV 채널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본이나 미국 실버타운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이, 한 회사에서 한 뭐 400곳을 하는 곳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경제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부러운 점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국식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런던에도 좀 다녀왔고요. 거기 이제 영국에는 16,000개가 넘는 시니어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프랜차이즈예요. 일본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스템과 구조가 나오게 되면 그 구조에 맞는 걸 원하는 사람들의 있는 입지에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일단 송파구에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지속적인 개발을 해 나갈 생각이고, 그러니까 방이동에 올림픽공원 앞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병원 있고 공원 있고 쇼핑할 수 있고, 지하철 노선이 최소 2개 이상인데 여긴 4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중화해서 개발해 나가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 모인다면,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행자들도 마찬가지고 수요자들과 접점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하고 관광객들하고 이 시니어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살 수 있는 걸 저는 영국에서 보고 왔거든요. 서울에서 재현해보는 목표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잠실 권역에 네. 새로운 형태의 시니어 타운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맞춤식,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살고 싶은 거,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반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맞춤식으로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의 같은 평형대인데 디자인이 한 5가지 정도가 기본 제공이 됩니다. 보통 방 2개,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18평 정도 되죠. 그런데 방 하나를 이제 거실이랑 연결을 해서 거실을 확장을 하거나 주방을 확장을 하거나 아예 스파방을 만들거나, 전문 용어로 모듈형 설계라고 하는데, 레고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를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일부 요즘에 시도가 되고 있는 건데,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는 저희가 처음 런칭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테리어. 시행사의 마진을 높이려면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서 마진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누드 분양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드 분양이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랑 비슷한 건데, 흔히 상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뼈대만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들어가 있고, 상가처럼 들어오는 사람이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만 한다면 문제 없게끔 50세대가 다 다른 집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원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효율을 얻었죠. 취향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다 준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간까지만 제공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서포트 해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걸 해드리고, 네. 자기들이 하고 싶다. 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가는 공간이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인테리어를 할 때 상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뭐 갑자기 없던 화장실을 막 10개, 20개 만들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머지 외적으로 인테리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안에서 다 도와서 외부의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시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설계한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이 레지던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했냐면, 시그니엘이 엄청 좋은 집이잖아요. 들어가시는 분들 다 뜯습니다.
뭐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가 해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드는 거예요. 아예 인테리어에 우리 취향을 담지 말자. 우리가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보기는 제공해 드리지만 자유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걸 열어놨다는 게,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을 전문으로 공급했던 벤처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대형이 참 좋은데 네. 임대형의 결정적인 단점이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임대형의 분양형의 가장 큰 장점을 접목을 한 거네요.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많아요. 아, 이게 뭐 홍콩이나 근데 베트남이나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텅 비어 있는 아파트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로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뭘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넣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또 뜯고 이런 부분이 친환경에도 안 좋지만 결국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잘 원하는 걸 가이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테리어는 그러니까 소멸성입니다. 인테리어를 해놓고 2년이든 4년이 지나면 이거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새 상품을 살고 싶지 남이 쓰던 거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임대형의 장점과 분양형의 장점을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일 대기업은 못해요. 하지만 50세대 이하의 맞춤형 주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게 저희 판단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싶은데 어떤 걸 원하는지 궁금해서 나가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해 보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두 박람회를 통해서 한 130명 정도의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니어 주택에 관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크게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니어 주택에 입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저희가 보기로 드린 게 향, 뭐 남향이냐 이런 거는 거실의 향, 그 다음에 마통풍 구조, 조망권, 전세 보증금, 월 이용료. 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돈이요. 아, 예. 이제 조망권하고 이제 전세 보증금이 전체 응답률의 46% 내가 민감하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하러 이렇게 부동산 박람회도 나오셨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계약하면 언제 입주하시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지금 왔으니까 계약 딱 하고 바로 할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1, 2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미리 내가 공부하는 거지 당장 입주할 분들은 아니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한 18평이냐, 40평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왜 들어오시려고 하느냐. 들어오시려고 하느냐가 건강관리 때문이냐, 아니면 뭐 식사나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어서냐, 아니면 특화된 서비스를 원해서냐, 아니면 이 커뮤니티 활동, 뭐 동아리나 취미 활동 때문이냐, 아니면 자녀 세대와 분가를 하면서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기로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돈 얘기. 만약에 내가 송파구 방이동에 이제 이런 데 들어간다면 몇 평짜리, 이거 얼마 정도, 가장 큰 틀에서 이런 데 생기면 들어올 의향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기본형이 낫냐? 아니면 이제 옵션에 따라서 뭐 거실이나 주방이나 욕실이나 가든이 이렇게 좀 확장되는 형태가 낫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죠, 저희가. 저도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질문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내용도 일부 반영해서 설계도 이제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표본이 좀 작아서 저희가 불과 두 박람회 통해서 만나뵌 분이 한 130여 분에 불과하다 보니까 표본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정말 좀 아쉬운 좀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저희 공파TV에서도 저희가 실버타운도 직접 찾아가고 또 만들려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궁금한 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대표님 하시는 거랑 저희랑 뭐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함께 그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여기는 시니어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적극적으로 또 의견 내주시면 시장에 또 좋은 소스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희 공파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네네. 어떤 시니어 주택을 원하는지 네네. 수요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하시려면 뭔가 좀 혜택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개를 고민을 했다가 와이프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세무사님 예, 저희가 박람회 때 줄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또 자산관리 상담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설문에 정성스럽게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되나요? 당첨되시면 됩니다. 더보기 정보와 고정 댓글에 네이버 폼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시니어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청취하고 꼭 원하시는 주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